코틀린 인 액션 2장 코틀린 기초 7번째 강의 while과 for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자바나 C샵과 유사합니다. 특히 while과 do while문은 완전히 동일한 구문을 갖습니다. while문을 실행하는 중에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while문을 탈출하죠. continue문을 만나면은 이하 명령문들을 다 생략하고 다시 while문의 조건을 판단하러 올라갑니다. do while문도 마찬가지죠. do while문은 조건을 나중에 판단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이 코드에서 while문은 1에서 시작해서 2씩 증가하면서 10 이하인 동안 값을 출력합니다. do while문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while i equal 1 while i가 10보다 작은 동안 프린트 i를 하고 i 곱하기 equal 2에서 2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1, 2, 4, 8을 출력하죠. 이번엔 do while문을 써서 while j equal 1 do print j 곱하기 equal 2 while j가 10보다 작은 동안 그 앞에 print ln을 하나 호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동일하게 1, 2, 4, 8 결과를 보여주죠. while문 안에서 while문이 실행되는 것을 중첩된 while문이라고 얘기합니다. nested while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while문에 이처럼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나 continue가 이 레이블을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outer 레이블이 while문 앞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at outer 하고 브레이크문이 outer 레이블을 참조하게 되면 이 outer 레이블의 위치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반복이 끝나게 됩니다. continue문이 outer 레이블을 참조한다면 이 이하의 코드를 실행을 중단하고 외부에 있는 while문의 조건을 판단하러 갑니다. 한번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while i equal 1 outer at while i가 3보다 작은 동안 3 이하인 동안 var j equal 1 print ln 해서 외부 반복문 $i 하죠. 그리고 이 while문 안에 다시 while문을 둡니다. 그래서 j가 3보다 작은 동안 print ln 내부 반복문 여기도 고칠까요? 외부 반복문 그리고 콜론 $j 그리고 if i가 2이고 and j가 2이면 둘 다 ij가 2면 그때는 print ln에서 i가 2 j가 2이므로 외부 반복문 종료 이렇게 해주고 break at outer 이렇게 외부 while문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 여기는
i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외부 반복문이 1일 때, 즉 i가 1일 때 내부 반복문에서 j가 1, 2, 3일 때까지 돌고 다시 외부 반복문으로 와서 i가 2인 경우에 내부 반복문 1, 2일 때까지 돌다가 i가 2이고 j도 2이기 때문에 외부 반복문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코틀린도 포문을 제공하긴 하지만 자바 언어 스타일의 포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i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뭘 하겠다. 이러한 구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0에서부터 10 이하까지의 범위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코틀린은 범위, 즉 레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범위는 시작과 끝 두 값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두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산지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1 to 10 라는 변수에 1, 10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이 범위 안에는 시작값과 끝값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러한 범위의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for i가 in 1, 5 하게 되면 1에서부터 5 때까지 반복해서 돌면서 하나씩 값을 꺼내와서 i가 3이면 포문을 탈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출력합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1에서부터 5까지 범위의 값을 하나씩 꺼내다가 i의 변수에 저장하고 i의 변수의 값이 3이면 continue 해서 그 값을 출력하지 않고 다시 포문으로 가서 4, 5인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for i in 1, 5 if i가 3이면 break 하고 그렇지 않으면 print i를 해줍니다. 실행하면 1과 2를 출력을 하고 3일 때 브레이크를 만나서 포문을 탈출하는 거죠. for i가 in 1, 5 if i가 3이면 continue 해주고 아니면 print i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print ln을 하나 더 추가하죠.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면 3을 제외한 값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끝값이 표현되지 않게 하려면 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5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5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의 경우에 3이면은 탈출하니까 효과가 없는데 여기서는 5가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피즈버즈 게임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즈버즈 게임은 3의 배수일 때는 피즈, 5의 배수일 때는 버즈, 그 3과 5의 공배수일 때는 피즈버즈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게임입니다. 이 피즈버즈 함수에서 매개의 변수 i에 전달된 값을 15로 나누어서 0이면 3과 5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피즈버즈를 반환하고 3으로 나누어서 0이면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피즈 5로 나누어서 0이면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버즈를 각각 반환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값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fun, fees, buzz, i 인티저 타입의 i 매개 변수를 받아서 when i 모듈러스 15가 0이면 그때는 fees, buzz를 반환하고 i 모듈러스 3이 0이면 그때는 fees를 i 모듈러스 5 이퀄 0이면 그때는 버즈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lse 그 밖의 경우에는 $i 이걸 반환하도록 하죠. 그리고 1에서 100까지의 범위의 값을 하나씩 읽어서 이 값을 인수로 feesBuzz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된 값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for i가 in 1에서부터 100까지 print feesBuzz i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문자열의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하나씩 두기로 하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일 때 fees, 4, 5, 5일 때 buzz, 그 다음에 6이면 fees가 되고 7, 8, 9이면 fees, 10이면 5의 배수이기 때문에 buzz가 되고 그렇게 해서 15이면 feesbuzz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0까지 출력합니다. 반대로 100에서부터 1까지 이 범위를 나타내는 값을 표현할 때는 down2를 사용합니다. 이 down2는 인티저 타입의 infix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 연산자처럼 어떤 값 사이에 이렇게 놓일 수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 down to 1 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100점 down to 1 이와 같이 함수를 호출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텝도 int progression 타입의 infix 함수입니다. 참고로 progression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고요. range는 구간이 1인 프로그레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은 100에서부터 1까지 2씩 내려오는 그런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에서부터 2씩 내려오면서 1까지 하나씩 값을 읽어서 i 변수에 저장하고 그 값을 인수로 feesBuzz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print ln 해주고 다시 for i가 in 100 down to 1까지 스텝 2씩 내려오면서 print feesBuzz i 출력합니다.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100에서 시작해서 둘씩 내려오면서 feesBuzz를 출력하고 있죠. 리스트는 순서를 갖는 요소들의 컬렉션, 즉 모음입니다. 리스트를 생성할 때 list of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매개 변수에 지정된 값을 요소로 포함하는 리스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리스트의 객체의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요소의 값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리스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immutable 객체라고 합니다.
변경할 수 없는 객체란 말이죠. 이 리스트 컬렉션에 저장된 값을 차례로 읽을 때 for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컬렉션에 저장된 레드, 그린, 블루 값을, 문자 값을 하나씩 꺼내다가 그 값을 출력합니다. 만약 요소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려면 mutable list of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var collection equal list of red, green, blue. 그다음에 form을 사용을 해서 color in collection. 그래서 print 달러 color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붙어서 나오니까 보기 불편하죠. 스페이스를 주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레드, 그린, 블루 값을 출력합니다. 맵은 키와 값을 쌍으로 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컬렉션입니다. 여기 mutable map of 함수는 mutable, 즉 변경할 수 있는 맵 객체를 생성합니다. 앞에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immutable, 즉 변경할 수 없는 맵 객체는 map of 함수로 생성합니다. 맵을 생성할 때는 키와 값 두 개의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어있는 맵을 생성할 때는 generic 타입 인수에 타입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키 타입은 캐릭터고 값 타입은 string입니다. 변경할 수 있는 맵에 요소를 추가할 때는 put 메서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nary reps.put 첫 번째 인수는 캐릭터 키고 두 번째 인수는 값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풋메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코드처럼 편리하게 배열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 기호안에 키를 지정하고 이꼴 연산자 오른쪽에 값을 지정합니다. 요소의 값을 읽을 때에는 get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character 하게 되면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냥 배열 기호를 사용해서 binary reps character 이렇게 키에 대응하는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 타입의 코드 메서드는 해당 문자의 코드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int 타입의 toString 메서드는 그 정수 값을 매개 변수에 지정된 진수로 변환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진수를 변환해서 반환하는 거죠.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var binary reps equal mutable map of 그래서 키는 캐릭터 타입이고 값은 string 타입을 지정해 두기로 하죠. 그리고 for 캐릭터 in A서부터 F까지 문자 값을 하나씩 읽어서 그 값을 var binary 캐릭터 코드 to string 이진수로 바꾸어서 반환된 값을 binary reps 캐릭터 equal binary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ln에서 binary reps를 읽어보도록 하죠. 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A는 100001, B는 100010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변환된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for문에서 binary reps 맵 객체는 키와 값을 쌍으로 하는 요소의 값을 하나씩 반환합니다. 이때 키는 letter에 저장이 되고 값은 바이너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처럼 괄호를 사용할 때 여러 값이 괄호 안의 변수에 나뉘어 저장되는데 이것을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조 해체 정도가 되겠죠. 자바와 C# 등의 언어에서는 이것을 튜플이라고도 하는데 코틀린은 내장 튜플 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디스트럭처링 구조 해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or letter binary in binary labs print ln $letter equal $binary 하고 실행해 보면 그 값을 출력하는 거죠. 리스트 객체의 with index 함수는 인덱스 값과 함께 요소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저장된 처음 요소를 읽을 때 0과 10 문자열이 반환돼서 인덱스에는 0이 들어가고 캐릭터에는 10 문자열이 저장이 되죠.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합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1이 오고 그 다음에 값이 11인 문자열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를 읽을 때는 인덱스에 2 그리고 캐릭터에는 1001이 저장이 되고 출력됩니다. while list equal list of 10 11 1001 그 다음에 for index character in list with index 그래서 println index character 실행해 보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죠. 컬렉션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 in과 not in 예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n 예약어는 특정한 객체가 지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in 다음에 코드는 이와 같이 범위일 수도 있고 또 컬렉션일 수도 있습니다. not in 예약어는 반대로 특정한 객체가 지정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sLetter 함수는 인수로 전달된 C가 소문자 A에서부터 G까지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대문자 A부터 G까지 범위 안에 있으면 true를 반환하겠죠. 그 외의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is나 digit 함수는 C가 문자 0서부터 9까지 범위 안에 없으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phone is letter C character equal C in A Z 거나 C가 in A Z 대문자 사이에 있으면 그런 문자가 되는 거고 phone is not digit C 캐릭터가 C not in 0부터 9까지 없으면 숫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ln is letter Q가 문자냐 true이어야 되겠죠. print ln is not digit X 숫자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true가 돼야 되겠죠. 실행해 보면 둘 다 true를 반환합니다. in, not in 예약어는 when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cognize 함수에서 캐릭터 C가 0에서부터 9까지 그 안에 있으면 is digit
숫자 값인 거고 A서부터 G까지 범위 안에 있으면 문자 값인 거고 그 밖의 경우는 나는 모르겠다. 문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phone recognize C character equal when C가 in 0에서 9까지 범위 안에 있으면 있어 digit를 반환하고 in A서부터 G까지 이면 있어 레러를 반환하고 else 그 밖의 경우인 경우에는 I don't know 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print ln에서 recognize 8 이렇게 해보죠. 실행해 보면은 있어 디지트를 출력합니다. in, not in 검사를 할 때 범위 또는 컬렉션 객체의 요소는 비교할 수 있는 타입, 즉 kotlin.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in 검사에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et 객체의 자바, 스칼라 이것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in 검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틀린 comparable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